네, 국민 정말. 노릇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저희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근데 3차 토론회가 어우. 3차 토론회가 그 전쟁 같을 줄 알았는데 뭐 전쟁이라고 하긴 좀 뭐 딱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수준이 너무 저질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토론 중에 제일 역대급 저질 토론이었다. 예. 차라리 2차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차라리 2차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김문수와 그 젊은 김문수 이 둘 때문에 완전히 이제 진흙탕 완전히 그 오염된 그런 토론의 장이 됐고 이건 토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방향의 비난 내지는 어떤 뒷조사, 예. 뒷조사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나무위키 읽어주듯이 저렇게 하는 건데 뭐 김문수는 이제 정계 은퇴니까요. 자동 네. 은퇴로 봐야 된다면 이제 남은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가 너무 명확해진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정치 반정치의 상징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이제는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이준석은 퇴출을 시켜야 되고 안 시키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제가. 참 역사적 운명을 저거는 정치권에 놔두면 안 돼요. 정치권에. 예. 저희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오늘 영상 봤던 거 이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할 거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론 방송 보시다가 이제 고품격 해설 요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뭐 시방쇼를 포함해서 많은 방송에서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희 지금 시간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오늘 3차 TV 토론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텐데 우리 박진영 비평학께서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HMM 네. 부산 이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그 홍준표식 표현을 하면은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네. 너네들이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이 전국 특광혁시 중에서 고령화율 1위고요. 그리고 좀 제조업이 너무 기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학 항로를 개척하면서 HMM 같은 기업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제가 좀 연식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옛날에 그 국제상사라고 아세요? 국제상사. 국제그룹. 네네네. 무슨 나이키라고 옛날에 프로스펙스 만든 회사죠. 네. 거기가 그 재벌 순위가 한 5위 정도 됐어요. 이제 전두환한테 찍혀서 이제 망한 거야. 그러면서부터 부산 경제가 완전 폭망을 합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울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영광이 다 뒷전이 됐거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1극 발전인데 네. 하다못해 최소한의 2극 발전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예. 부산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 숙명론적 관점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HMM의 부산 이전을 이야기하셨다. 예. 끝까지 예. 저 방해 책동 속에서도 예. 박수를 보냅니다. 예,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김문수가 그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악마화 전략을 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는 악마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허튼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김문수가 그 이렇게 비난할 때 옆에서 거드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로지 펜코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한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토론회였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펜코에서 인정받으면은 나는 뭐 모든 국민에게 다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특정 커뮤니티에 몰입하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 잘 갔는데 거기서 저를 칭찬해주면은 난 정말 옳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정말 반듯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밖에 벗어나면은 막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지켜야 되는 건데 이준석은 펜코에 거의 뭐 중독돼 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뭐 중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그 펜코하는 사진이 여러 차례 찍히기도 했고, 그건 뭐 직접 증거고요. 네. 뭐 간접적으로도 그 펜코의 논리, 또 펜코로부터 오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정치를 지금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유튜브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준석은 준석열로서 커뮤니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죠. 예, 이준석도 자기가 뭐 대선 내서 승리해서 집권할 거라는 생각은 뭐 안 갖고 있을 거고. 그럼 왜 그러느냐? 철저하게 2대남 그리고 일부 3대남을 확실한 자기 지지 기반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사실 몇 없어요. 옛날에 지역 기반의 정치인은 있었지만은 어떤 세대 기반 정치인은 없었잖아요. 자기가 최초로 그 길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지분을 갖고 보수 정당에서 장래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지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다 나를 찍게 돼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김건희가 그 여권 후보 다 그냥 무릎 꿇리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면 결국 자기를 찍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붙게 되는데 민주당 후보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대통령 되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 후보가 되면은 싫든 좋든 자기를 찍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에서 1등 먹으려면 기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2대남 3대남을 나의 아주 열렬한 지지층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오늘 그래도 지난 3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갈라치기 전략 특히 이재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어떤 펀치가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저런 정말 시정잡배만도 못한 그런 공격과 언설을 이어갔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요, 내가 봤을 때는 큰 정치 못하고요. 당장 저 성상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문제 말씀하시는 오늘도 거죠?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 뉴스타파 보도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어. 뭐 본인은 막 계속 부인하고 피하고 있는데 이준석 수법입니다. 유리한 얘기만 해요.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자기를 피하거나 함구하죠. 이게 구태 정치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다 언급해야죠. 사실 그래서 오늘 권영국 후보라도 그 예. 문제를 좀 거론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아니, 그건 너무 저질이어서 그 더러운 문제를 또 입에 이준석이 올리는 나는 거지 네. 할 수가 없죠. 네. 예. 그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보수가 없는 거야. 기회주의 집단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펜코라는 특정 커뮤니티 집단만 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못된 짓 해서 내가 생존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어떤 혐의가 있든지 중요치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흐름만 잡으면 따라와서 붙어줄 것 같다. 이런 정치 세력이라고 간파한 거예요. 이 보수가 아니다. 그냥 기회주의 집단이다. 불나방 같은 세력들이다라고 이준석이 간파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의 급부로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 저기 국민들, 정치 세력 말고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안게 됐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보수는 극우화되면서 계속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하기는 더 좋아져. 그러나 사실 정치라는 것이 괜찮은 상대편이 있어야지 경쟁도 있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상대편이 쓰레기야. 쓰레기고 극우 집단이야. 그리고 맨날 눈만 뜨면 이재명 탄핵하자 그러고 뭐 이재명 감옥 보내 이런 데모만 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반대는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사실은 정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큰 국가적인 위험이거든. 위협이고 사실은 오늘 장면들은 좀 낭비라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낭비요, 낭비. 오늘 이게 무슨 토론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은 펜코에서 나왔고 한 명은 서정욱 TV 나오고 신의 한 수에서 출장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수준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하면 이제 김문수, 커뮤니티 하면 이준석.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 한 명 나오고 커뮤니티 한 명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저질의 어떤 그 상대방의 뭐랄까요? 그 공격을 위한 그 장으로 이걸 쓴 것이고 아까 권영국 후보가 그 비슷한 이야기 했거든요. 무슨 뭐 법정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네.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글쎄요. 이준석 후보는 특히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본인이 그런 법조인들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나가라.
그러면서 법조인 정치의 폐단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더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을 욕하면서 윤석열 스타일을 그대로 닮아가는 준석열. 네. 준석열 스타일의 정치를 그대로 좀 노출시켰다. 이게 저는 뭐 더 이상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이준석이라는 정치는 이제 퇴출의 영역이고 빨리 퇴출할수록 한국 사회가 건강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이준석. 그 아까 MB 아바타 발언만큼 40대 윤석열이라는 발언이 아까 토론에서 나왔는데 권영국 후보가 이것도 말이에요. 준비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것도 뭐 아마 그 토론 준비단장인 김종대 의원이 어떤 꾸며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잘 각인될 만한 표현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어쨌든 결론은 다 끝났습니다. 3차 TV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이 남아있는 선거 기간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제 요 대목을 우리가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전략을 너무 잘못 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뭐 이준석은 제가 봤을 때는 단일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이즈만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극렬하게 이재명을 비난을 해가지고 예. 내가 가장 잘 비난했어. 그래서 내 표가 이 대세론에 의해 가지고 양자 구도로 분산되는 걸 막겠다. 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오늘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그 양자 대결로 가면은 김문수나 이준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예,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이거에. 그렇죠. 이준석 고무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김문수를 또 굉장히 멸시하고요. 나를 후보로 내세워라. 그래야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다. 중도도 나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아마 이준석 자폭하고 있는데. 제가 이준석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단일할게. 며칠 동안 김문수하고 토론 한번 하고 여론조사 단일하자라든가 이런 장결을 또 던질 수 있어요. 단일화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단일화는 이제 불가능해진 게 사실은 뭐 오늘 토론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이준석이 말하는 그 단일화라는 것이 네. 본인이 후보직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건 단일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사실상 단일화가 아니라 네. 본인에게 그 후보 자격을 사퇴하라고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네. 역으로 김문수 보고 사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이건 정치는 확실히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뭐랄까 게임식으로 완전히 그 상대를 좀 괴멸시키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오늘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토론이라는 게 이미지인데 완전히 이거는 역행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도를 했든지 간에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은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그러면은- 반면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빌런의 세계에서는 더 악해야지 표가 모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나는 김문수보다 더한 빌런이야. 더 앞서 나가게. 더 앞서 나가는 빌런이야. 난 더 악독해. 음. 이렇게 해서 그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단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단일화 국면을 활용해서 자기한테 김문수 지지율이 넘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작전을 썼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근데 단일화는 안 하고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퇴할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다고. 가령 지금 질문에서 던져지는 그 의문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있었던 뉴스타파의 보도, 성상납 의혹 관련된 보도를 다시 또 띄웠는데 이 보도가 이준석 후보의 내일자 사퇴 이런 데까지도 결론을 이르게 만들 수 있느냐? 레거시에 단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맞죠.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예. 근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이미 이제 반박을 이준석 후보 나름대로 또 페이스북에 했기 때문에 뭐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제 제가 말을 봤을 했던 때 것 별 같아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오늘쯤에는 이제 서로 각자 길 가자로 이미 정리는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이준석이 마지막에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또 함으로써 이 언론 지면을 차지하기 위한 저는 발버둥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 중독자가 언론 일면에 실리는 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발생해서 거의 이건 의학적 문제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아니, 언론 중독입니다. 예. 중독이에요. 중독이라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도 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엉망진창의 토론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본인의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 예. 그 전략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토론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와 얼굴을 빼고 뭐 남경필도 죄송합니다만 뭐 예를 남경필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남경필 저기 의원 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라든지 네, 네. 국민의힘에서 좀 노회하고 네. 좀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사람을 똑같이 대입시켜도 하등 다를 게 없는 토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청년 정치, 뭐 새로운 정치, 이준석이 개혁 더하지. 정치, 뭐 이런 건 이준석이 없어, 원탑이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이 이제 원탑이죠. 노 쉽게 보면은 아까 저기 우리 신 변호사 이야기하셨던 언론에 하루라도 노출되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병 걸린 사람, 예. 홍준표. 그 부분을 또 이준석은 배운 거야. 음. 그다음에 늘 얼고 달라고 해서 뒤통수 치는 잔머리, 김종인 어르신 것도 배운 거야. 이거 지금 김문수가 하고 있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남 욕만 하겠다. 이것도 배운 거예요. 그래. 또 윤석열한테도 많은 걸 윤석열한테도 배운 거죠. 양두구육하는 법이라든가, 자기 도와준 사람 쳐내는 법이라든가, 사기치는 거 이런 거. 이 온갖 나쁜 것들은 인류에게 존재하는 것들은 다 습득해가지고 그것만 빨아당기는 혹독항공. 이 특별한 타인의 나쁜 내공을 빨아들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이게 뭐 두고두고 이제 평가를 또 할 일이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앞으로도 이준석 후보의 정치라는 것은 더 이상 아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근데 어두운 게 맞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의 정치를 앞으로도 더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 득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을 해요? 그렇죠. 말싸움하고 사람 그 소위 말해서 뒷조사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저렇게 한다는데 저런 사람 권력 가지면 더 위험하고요. 토론 상대로도 부적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장에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공론의 장이라는 것도 토론을 하자고 모인 거지 그 토론을 망치자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왜 퇴출당해야 되는지 오늘 그 모든 요인들을 스스로 입증을 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퇴출이니까 그분은 뭐 연세가 이제 뭐 더 이상 다음 출마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정계 은퇴로 보는데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를 하면 한 20-30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퇴출을 시켜야 된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전 그거 외에는 뭐 달리 이 평가할 진보 게 보수의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미화를 해요. 맞아요. 그 이준석에 대해서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알려진 그 언론인들이 대놓고 이제 이준석을 띄우고 뭐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때는 또 격려도 해주고 김현정만이 아닙니다. 많아요. 일반 민주진영 유튜버 중에서도 이준석을 옹호하고 그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고요. 언론만 잘 구워 살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만 잘 구워 살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정치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 얼마나 낡은 방식입니까? 아니 언론도 문제를 제가 하나만 더 제기를 하면 아까도 이준석이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쪼르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이제 막 노트북 칩니다. 뒤에서 이명선 기자라고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준석이 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왜곡된 언론관, 삐뚤어진 언론관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 기자의 입틀막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이 그 행태를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질문하기 바쁘고 오히려 그 기자 하나를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 자격도 없고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는 이 소위 말하는 그 기자들, 뭐 아마 그 사람들이 뭐 반장들은 아닐 거고 그 밑에서 이제 뭐 말진이나 뭐 아니면은 그 위에 중간 정도 되는 기자들일 텐데 정말 저는 언론의 개혁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지금 한국 사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자들 스스로도 오늘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 가지 심각합니다. 측면인데요. 심각해요. 이준석이 그 또래 정치인들과 다르게 기자들하고 굉장히 밥 먹고 술 먹고 자주 한대요. 그런 이제 사적 관계를 자주 한다. 두 번째, 기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다운표로 딱딱해서 이른바 이제 헤드라인, 미닫이가 될 만큼 그대로 뽑아준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옛날에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이준석 늘 개를 물어 뜯어요. 하는 짓이.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 개장수. 진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 그러니까 기사건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런 측면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키운 괴물이라는 아이고. 말이 맞고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냐 이준석의 문제냐 사실은 이거는 양비론 비슷하게 그냥 둘 다 문제인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전 이게 정말 한국 사회의 큰 과제일 것이다. 근데 뭐 언론까지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다 우리가 뭐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오늘의 저 공론회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든 저 정치 괴물 정치 범법자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건 한국 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신 변호사님이 반정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반정치 세력. 이준석하고 저도 이제 토론을 제법 많이 해봤는데요. 잡학 토론을 하면 이준석이 잘합니다. 자팍. 예. 다양한 열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막 떠드는 토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는. 그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잡다하게 아는 게 많아. 다 제대로 아는 건 없지만. 99% 얘기하고. 예. 근데 실제로 어떤 특정 주제에 제가 옛날에 노동 관련 토론을 해봤거든요. 아예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어. 자, 오늘도 제가 예를 들게 사드 이야기 해보고 요것도 사드가 주제가 아닌데 갑자기 던지니까 이 후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사드가 이제 고고도 이제 종말 떨어지는 그 네. 미사일 이제 요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은 먼 데까지 레이더를 쏴야 돼. 네. 그 레이더를 어디까지 쏘는지 아세요? 산동반도와 중국 그 있지 않습니까? 천진 그 베이징 근처까지 레이더를 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싫어하는 거야. 성주에서. 아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떨어뜨리려면 레이더를 일찌감치 쏴놔야지 떨어뜨릴 수 그렇지, 있다고. 예. 그거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지금 전부 다 그런 식인 거야. 남이 생각하지 하고 않는 걸 자기는 나무위키 가가지고 하나 적어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늘 틈을 노리게 딱 싹 들어오는 이런 못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아까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장학 퀴즈식으로 너 이거 아냐라고 던지는 거 있잖아요. HMM.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1차 TV 토론회인가도 있었던 것 같고 뭔 줄 아시냐고 먼저 던져놓고 너 이거 아냐라고 물어보는 방식이라는 게 이게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사실 망신 주기 위한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약간의 기지를 발휘하셨는지 제가 봐도 그 다음 대답이 바로 생각이 안 나셨던 건지 뭐 잠깐 잊을 수 있죠. 근데 말을 이어가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현대상선이라고 나오면서 아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었구나. 저런 건 이제 경험에서 축적되는 어떤 실력인 거니까. 그 만약에 현대상선을 기억 못했으면은 또 이제 그것도 모르면서 뭐 부산에 옮길 생각이 개망신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갔겠지. 예. 그러니까 망신 주기가 토론의 목적도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런 토론회자에 나간다고 하면요. 전 장학 퀴즈를 할 생각이 없고요. 누가 저한테 장학 퀴즈를 하면 전 알아도 대답 안 합니다. 그건 토론의 본령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지금 검증받는 자리지 여긴 장학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쵸. 저게 무슨 토론입니까? 하. 골든벨 합니까 혼자? 그러니까요. 아이고 한심하게. 야, 그래요. 오늘 동접이 10,000명이 넘네. 저는 어유. 엄청나네. 와. 예, 오늘 맞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고생하셨는데 바로 예. 이제 또 오마이TV로 넘어가셔야 돼가지고 예,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뭐 쭉 이어서 우리 두 분과 더 이어갈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토론 자체가 뭐 보수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위기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이 들어서 샤이 보수들이 뭐 뭉친다 어쩐다 할 만한 그런 토론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감동을 줬어야죠 어디. 그리고 이게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예. 형식적 균형을 맞추고 사회자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사실 오늘 했던 90%는 주제하고 오늘 토론의 방향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타인 비난이에요. 이거 사실 사회자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는 거야.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아무 영향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과 김문수의 극우 주도권은 자기들끼리 격돌이 붙었을 거야. 야, 봐. 이준석이 더 잘 싸우잖아. 김문수가 욕 더 잘하잖아. 이런 게 있었을 것 이재명에게 같아. 타격감을 입히는가 예. 뭐 그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야, 이 대한민국 정치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질 수로 있을까? 아 근데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참 저희가 또 옮기기도 그렇지만 과거 이재명 후보 그 가족사에서 있었던 뭐 욕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제 그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 이번만 겪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를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대선 후보 본 토론에서 나온 건 처음인 것 처음인가요?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야 이준석이나 전부 다 인간 안 된다. 이런 야, 말밖에 저는 할 사실 수가 너무 없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이거를 또 이재명 후보에게 던질 뿐만 아니라 권영국 후보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여성 인권에 문제 있는 발언 아니냐라는 식의 접근이었잖아요. 그게 이준석이 질문한 게 2차 가해예요. 야, 이게 와. 참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직 그 잔상이 가시질 않아 가지고 제 귀를 좀 맴도는데 제가 이런 토론을 보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해가지고요. 설마 할까 싶은 질문도 에이 설마 이거는 이제 그래도 좀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네. 요 선은 넘지 않겠지 싶은 것도 그냥 넘어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준석은 개를 물어 뜯어요. 예, 그러니까요. 기사를 내기 위해서. 와. 개를 물어 뜯는 인간이에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체크 차원에서 그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들은 게 맞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댓글창에다가 젓가락을 써주시는데 젓가락 얘기가 혹시 오늘 토론 중에 나왔나 보죠? 아, 그래요?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게 그게 맞나 보다. 정말 참. 아, 아이고. 너무 우리가 이준석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선 후보가 될 것도 아니고 대선에서 뭐 당선될 일도 없고. 아니 저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보기엔 퇴출돼야 되죠. 일단 뭐 경찰 차원에서 네. 그 성상납범은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예. 야, 너무 그동안 뭐 이런저런 그 어떤 그 비호를 받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못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혹시 두 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읽지 마요. 읽지 마요. 예. 아니 근데 기사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권영국 후보에게 정확하게 물었던 질문은 이제 여성 인권 침해,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물어보면서 이제 그 젓가락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인간 안 된다. 예, 이거는 좀 제가 아까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복귀하느라고 요거를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가 이미 나왔네요. 이거는 저기 뭐야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혐오냐 예, 아니냐 예, 이 발언을 예. 실제 토론에서 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확인했는데 그 발언이 맞았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오디오를 같이 이렇게 버무리면서 융화시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봤는데 여러분들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아, 참. 아우, 야, 이미 쇼츠가 벌써 돌아다닌대요. 야, 이거는 일반인들도 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운 발언인데. 저는 이거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단체에서. 야, 이거는 정말 입을 다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장면들 저희가 나눠보고 이 토론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는데, 아이고 참, 예, 확실히 지난번 토론도 그렇고 이번 토론도 그렇고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빌런이죠. 빌런은 빌런이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죠. 네. 확실하게 자리 잡게 역대급 됐네요. 빌런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통적인 그 보수들에게는 전혀 소구할 수 없는 태도와 자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른바 이 일배 수준의 펜코는 인간들한테 열광해. 이제 펜코는. 근데 그 펜코가 외연확장이 아니잖아요. 외연확장 외연 관심이 확장이 없죠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소수의 강렬한 지지층을 모아서 생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윤상현이란 인간이 그 김재섭한테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국민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속에서 지지층을 끌어모았지만 내 지지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면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나한테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의 보수가 무너진 거예요. 보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이 무슨 보수예요. 그냥 맑고 투명한 텅 빈 머리지. 아유, 뭐 동의합니다. 참 이 뭐 폐륜적인 발언들까지 굳이 저희가 또 언급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의 어떤 이미지는 확실히 이거는 극우화돼 있다라는 표현이라. 극우도 아니, 극우도 이거는 아니고 그냥 저질. 그냥 저질이야. 그냥 진보 보수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이제 사회적 그 공론에서의 기준 미달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철수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안철수,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나경원. 제가 보기엔 다 보수가 아니야. 그냥 기회주의자들인데 이 기회주의자들은 권력을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왜 했어야 될까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하니까 이렇다?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본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고 둘 다죠. 둘 다요? 둘 다 급하다는 게 네. 10%를 안정적으로 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박함이 있는 거죠. 근데 악당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야만적이고 저질스러워도 반 이재명의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속 시원해한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대신해줬다라는 뭐라고 합니까 이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정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세드 메조이스트적 인간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지배하고 싶기도 하고 지배당하고 싶기도 하는 거야. 지배당하고 싶은 인간형은 이게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순응하고 설득당하는 거야. 그런데 세디스트적 인간형은 뭔가 하면은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타인의 권력을 뺏어오고 내가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인간의 한 면을 이제 단면을 보고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어제 박주민 의원 거리를 다니는데 한 놈이 오더니 뭐 어느 학교 나왔냐고 네, 이런 대구, 거 묻는 대구. 그런 일이나 부산이었나요? 박주민 의원 유세 중에 막 그때 그건 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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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둘 다 이준석스럽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마 이준석 지지자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무례해도 되고 경우 없어도 되고 이게 정의라고 판단을 하고 선명함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혐오의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보수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야, 젊은 괴물이었어요. 역대급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역대급. 사실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에 충격받았어요. 이런 사람 아니, 봤습니까? 없었어요. 없었고 이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 내지는 비난 그리고 공격용으로 어떤 수단이든 끌어올 수 있는 게 뭐 정치에서 뭐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긴 한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3차 TV 토론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이거는 참 저도 지금 아연 실색해서 그러니까. 쇼츠 나오고 보도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지영 평론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이라도 먹혀 들어간다 이 선거 국면에 이러면 저는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준석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표가 있는 거예요. 미친 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표는 제정신이 아닌 표가 우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 반지성적이고 수구투행적이고 가짜 보수 가짜 극우들 정말 매국 좀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이가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베가 극우예요. 극우라고 보긴 어렵죠. 사회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 제도권에서 올라오기 힘든 사람. 사회 밖에 존재하는 사람. 그렇죠. 이준석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치하는 거예요. 참 지금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이 주시는데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충격죠. 오늘 이준석의 토론은. 그냥 단일화 포기하고 완주할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 주신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완전히 저랑 반대로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 마지막 TV 토론에 대한 충격이죠. 평가는 아마 내일 언론에서 또 양비론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대답을 또 피해갔다. 결론을 묻는데 결론을 피해가면서 말을 돌렸다라는 식의 대통령 후보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또 평가를 함과 동시에 이준석 후보를 또 같이 비판을 하겠죠. 언론은 늘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여성단체라든가 또 유림 아니면 종교계 이런 데서 이준석 사과하라고 성명서 내야 돼요. 진짜. 지금 여러분 이런 악마와 아니고서는 할 정치가 없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보수이고 이 보수의 민낯은 참 너무 슬프네요. 자,
토론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 이제 대선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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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토론회 얘기해봐야 예. 뭐 근데 또 얘기해봐야 뭐 여론조사 단일화 또 이런 주제이긴 한데. 아니, 그렇죠. 지금 예. 누가 이기느냐, 예. 어떻게 하면은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뭐 보니까 오늘 이준석이 갖고 나온 공격거리들은 다 펜코에서 수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호정 뭐 하지? 목수해요 요즘에. 이 유호정 이런 거 보고 저기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거는 대부분 또. 근데 이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단체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른바 이제 역결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반작용으로 또 뭐 내일 벌떼같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혹은 뭐 성명 내고 이런 움직임을 좀 나쁜 마음인데 그걸 오히려 바라고 이런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이런 짓 한 거죠. 이거 또 하나의 갈라치기. 진짜 나쁜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여성 단체도 좋지만은 유림, 네네. 종교계 네네네. 이런데 어른들이 이거 꾸짖어야 돼요. 예,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거 그러면 또 저 펜코들이 역결집하죠. 또 예. 역결집합니다. 그 역결집을 노린 거겠죠. 그냥 성상납 이야기로 해가지고 예. 화제를 삼는 것이 더 좋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상납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부당한 로비고요. 네. 게다가 또 검찰이 이걸 덮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쟁점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쟁점화 해야죠. 더럽다고요? 아니 이준석이는 더럽게 공론회장을 흐리고 있는데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보도 이거는 이준석이 얘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벌인 일이고.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넘어가시나들? 뭐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게다가 또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어쨌든 자료는 확보가 돼 있고 남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사를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을 하고 들어야죠. 뭐 공소시효가 안 됐다고 그 무슨 당시에 이제 법정입니까? 정치적인 배경은 이거였잖아요. 네네네. 김건희가 이준석을 다시 복당시키고 싶어한다. 그리고 오세훈과 연대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친문들과 화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박영선, 양정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준석이가 필요하다. 예. 뭐 요 논리가 상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성상납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의혹이 나왔죠. 그 반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또 따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제 내일 사퇴할 거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네. 김민석 최고도 그렇고 뭐 두 분 친하신 오창석 평론가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경주했는데 내일 사퇴한다? 저는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토론 내용 보니까 완주할 것 같다. 완주할 것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들은 계속 사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네네. 김백이죠. 전략적 견제고 던지는 거다? 예, 단일화하지 말라는 김백이기도 하고요. 예. 원래 이준석이 사퇴하고 싶어 했대요. 단일하고 싶어 했대요. 즉, 이준석이 노리는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가 사퇴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수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큰 떡을 먹어야지 다음 대권에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선택 이런 부분에서 단일화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대요 이준석이.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이 떠버리니까 예. 들어가도 설 자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또 물어봤는데 이준석은 이제 심야 회동 김문수와 할 가능성 이걸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안철수, 윤석열처럼. 이제 전혀 제한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심야 회동은 공식적으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준석 측에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단일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낙연하고. 이낙연과 이제 그 김문수의 단일화를 짧게만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평가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사실 이준석하고 먼저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연대를 했었잖아요. 총선 때. 그러다 깨졌고. 김용남 의원 얘기로는 자신이 이제 이낙연 당하고 합당 논의를 했었는데 다 합의를 했는데 이준석이 엎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펜코에서 반대하니까. 예, 펜코가 반대하니까. 그런데 이낙연을 김문수가 먼저 끌어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 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당 쪽에서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봐야 알아요. 예. 내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전투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러날 시간을 이제 말하자면 골든타임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낙연 씨는 뭐 이제는 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것 같고, 예. 원래 또 진작에 갔어야 할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원래 그 이쪽에서 사람이에요. 원래 그 기회주의자예요. 그 사람도 보수나 진보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대한민국 때문에 내란이 아니, 민주당이들 뭐 정답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때 이제 이낙연 씨가 저 민주당 들어오게 된 거는 DJ 네. 김대중 대통령 덕인데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그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게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인덕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워낙에 못 살게 하나밖에 보니까. 못 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주변에도 사람이 많지 네, 않아요, 네.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조금만 가까우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소환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에 소년공으로 같이 공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번 단식 투쟁 때 이재명 후보 단식 때 찾아왔잖아요. 야 여기 카메라 찍히면 안 좋을 텐데 너도 수사 대상이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호남 출신으로 엘리트인 이낙연 씨가 또 호남은 아니지만 충청 출신의 박병석 씨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두 사람이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당만 민주당일 뿐이지 정체성은 완전히 저쪽 당입니다. 예. 그게 이제 DJ가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예. DJ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일단 그 제야 운동권들이 있어요. 제야 운동권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 중도적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거야. 네. 근데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호남도 지역주의가 작동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저항적 지역주의예요. 저항적 지역주의로서 픽박받았고 5.18 민주화운동 때 이제 진압당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남 엘리트들이 DJ에게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거야. 이게 DJ가 그 사람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호남 엘리트들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네.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과 호남 엘리트들이 결합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과거에 같이 함께 했던 뭐 동지들 네네. 내지는 같은 당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좀 황당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정책 포럼 만들었던 데에서도 퇴출당하고 뭐 민주 사이제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뭐 김대중 대전에서도 거기서도 또 상임 고문직을 퇴출당하고 당했는데요.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네. 본인이 아니 선택했다. 난 서울대법대 나왔거든. 난 동아일보 기자거든. 난 동경특파원이거든. 근데 감히 이재명 같은 자가 나를 꺾고 대선 후보가 돼? 네. 그리고 나를 대접을 안 해줘? 네.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엘리트주의, 기회주의인 거예요. 권력주의. 그 이해가 안 돼, 잘 안 되죠? 걔네들이 원래 그래요. 네네. 아니 이게 뭐 김문수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아예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낮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그 다음이 있나? 그거 중요찮아요. 이미 그렇게 눈깔이 뭔가에 씌었기 때문에 예.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예. 공정한 어떤 전망이나 분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아니 예. 루이 16세가 혁명군한테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가지고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민중군 개돼지 같은 놈들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죽는 거야. 본인이 죽는 거를 모른다. 진짜 본인 진심으로 죽는 걸 모르니까. 모르지. 민중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 광주에서 민영배 후보한테 아주 몰패를 당했잖아요. 15%도 못 넘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정치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그렇죠.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참 그러면 뭐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과거 민주당 내부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제 그런 발언을 과거 했던 적이 그 본인도 전과가 있으면서. 그것도 있고 뭐 민주화운동 전과 있는 사람도 전과니까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게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이 호남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역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의힘 했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호남일 뿐이지 그렇죠. 호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에게 전수해준 그 단어 괴물 독재 국가. 네. 그거를 유독 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쓰기도 했고. 아마 개 돼지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일반 국민들도 괴물로 볼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이낙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2020년부터 예. 그 뭐 총리하고 대표할 때부터 이낙연 씹었거든요. 예. 그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예. 씹을 만한 견적이 나온다고? 그럼요. 이제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냈는데, 당시에 이낙연 씹었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참. 아니, 이낙연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들 비난을 해.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도 똑같은 류의 인간이 형인 거고요. 그렇지. 제일 나쁜 자들이 중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기회주의자선인 거예요. 중도는 존재하잖아요. 중도는 전략적 위치이지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진보든 보수든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다수파기 되기 위해서 중도라는 전략적 위치를 가질 뿐이에요. 정체성이 가장 아니에요. 웃기는 말이 극중주의란 말이에요. 극중주의는 어떻게 이제 주의가 극중일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안철수인데. 예.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변파적인 사람입니까? 예. 그래놓고 또 한편으로 가셨어 또. 우리 가운데 중자가 예. 그냥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관역을 꿰뚫다는 뜻이에요. 적중하다는 뜻이야. 중심의 본질을 꿰뚫다는 뜻이지. 예.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게. 예,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야. 안철수나 뭐 중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두 분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인물을 자꾸 소환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예. 대선 전망. 예, 전망하시죠. 전망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선배님? 아니 뭐 저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저는 이길 거라고 보는데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또 우리가 이낙연을 비판했습니다만은 이낙연이 또 10표 갖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문수 쪽에 또 어느 정도 또 결집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이준석은 또 결집이 일어날 거고 우리는 이미 다 결집되었어요. 거의.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균형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북한 인권 발언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도 대법원 100명 증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이 대법관 임명되는 문제. 저는 방향은 찬성해요. 네. 방향은 찬성하지만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결국 정치는 타이밍이거든. 예.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치 상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진리가 다른 거야. 왜? 이거는 권력 배분의 문제고 지면은 다 끝이기 때문에 예. 진리는 상대적 정리. 이게야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시킬 수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판단을 아주 섬세하게 잘해야 될 때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요.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제 내일이 28일이고요. 29일, 30일에 우리 여기 달아놨던 거 없어졌네요. 어디 갔대? 사전 투표.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 예, 뭔데 뭐 어쨌든 예, 사전 투표를 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뭐 큰 변수가 또 있겠느냐만 이제 전망을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전망. 그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번에 보수들 상당수는 투표 안 할 겁니다. 사전 투표. 그래서 다 사전 본투표로? 투표가 지난 대선보다도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대선 전망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내가 이준석이라면 3차 때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그렇죠.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 보수의 어떤 그 젊은 자산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억해두자. 이런 마음을 완전히 씻겨버린, 예. 차버린 그런 계기였는데 아마 뭐 저쪽도 결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도 나름대로 이것들 봐라. 마지막까지 할 것이 상대 후보에 대한 악마화뿐인가. 이쪽도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주 일찌감치 얘기를 했습니다. 55, 35, 10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틀 전에는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셨었잖아요. 어떻게? 55, 40, 10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죠. 50, 40, 10 같은데. 아, 50, 40, 10.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좀 더 쓰셔도 되겠구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55, 35, 35, 10 10 네.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야, 오늘 이 방송은 성지가 됩니다. 음. 그래도 숫자는 사실 또 이제 우리 비평가님은 무의미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사장님이 짚어주셨으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미 끝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한 달 전에 유권자들은 순위가 다 나왔고 유권자들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위기랄 게 어떤 게 뭐든지 있겠지만. 단일화도 하나의 구도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예.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말 실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잘하기보다는 못하지 않는 것 여기에 지금 집중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를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는 이기는 거니까. 제가 좀 더 정보를 드리자면은 네. 점점 더 좁혀지는 듯 했잖아요. 네네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벌어지고 있다. 네. 벌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혹시 본질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진보도 열심히 전화를 받아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보수 쪽에서는 실망할 일들만 계속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단일화 안 되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조경태가 선거운동. 윤상현이 선대위원장 됐다고 이제 조경태가 아예 선거운동을 뺐죠. 조경태뿐만 아니라 친한 계열들이 네. 그렇게 하고 한동훈도 막 어디 나가면 계속 친윤만 비난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흐름 속에서 보수 쪽에서 좀 넌더리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제는 뭐 여론조사 오늘까지 조사된 것이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 오늘까지 조사한 것이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막막하잖아요. 예. 궁금하고. 예. 내일이 끝 아닌가요? 여론조사 발표되는. 오늘 밤 12시까지. 오늘 밤 12시. 내가 사실 10시에 조사가 끝나요. 아. 이 10시 넘어서는 전화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 전 여론조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일 아침 혹은 모레 아침까지 언론사들이 보도할 텐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나왔다.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두 번 다시 그 괴물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윤상현이가 김재섭이한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맹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주니까 나쁜 정치가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두 분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셨나 봐요. 어떤 분은 65, 35. 아유, 65 나오려면 TK에서도 1등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열정 시리즈님은 60, 36, 4. 막 이렇게 잡으시고. 한 두 자릿수 차이 날 것 같다 정도 예측하고 말게요. 저는. 두 자릿수 정도? 네. 그러면 이제 10% 이상이 되는 거죠. 음. 예. 저도 뭐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60% 얘기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대구 경북까지 이겨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대구 경북은 그러면 뭐 오신 김에 또 저번에도 전망할 수 있겠는데 30% 이번에 좀 넘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30% 아이고. 근처 갈 거라고 봐요. 어. 30% 가까이 갈 거라고 봐요. 실제로 있잖아요. 대구 경북은 보기보다 극우가 별로 없어요. 극우는 수도권에 많아요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이 나아지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하고 예. 국민 수교 이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내 정치가 열심히 노력해도 분단 상황이 유지되는 한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위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는데 예. 그걸 그냥 넘긴 게 천추의 한이네요. 진짜. 참.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이 위협이 아니고 미국과도 소통하는 교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그 분단 논리가 자리 잡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뭐 다른 여러 뭐 대구 경북에 뭐 기가 막힌 공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대구 경북 저기 한울이 아니죠. 저기 고리원전 네네네. 그리고 뭐 월성원전 다 이 TK, PK에 포진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만약에 포를 쏘면은 그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과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안보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세력에게 자꾸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건 허상이지만은 예.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가 답이다. 밥이기도 하고. 아니 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남북 관계의 공약들을 보면은 기존에 평화적인 정책들 위주로 뭐 구성도 돼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메시지까지 좀 내면서 어쨌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북한 인권 얘기를 꺼냈던 민주당 대선 주자가 과거에 많이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가지고 이번에 북한 인권 개선까지 아무튼 나아갔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외연 확장도 또 보수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레토닉이죠. 네. 사실 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해요. 한국에 북한 인권 재단 세운다고 해서 북한 인권이 좋아집니까? 그거 다 그냥 정치적 레토닉이거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네.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두 분 얘기하시다 보니까 좀 먼 전망 해 주시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오늘 토론 주제 앞에서 얘기 나눈 것들을 댓글로 많이 소화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앞에서 야, 예, 우리 저 올해 뭐가 떴습니까? 투표권이 있는 제 아들 예, 아들. 2007년 6월 4일생. 예. 근데 6월 4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투표 대상이야, 투표 대상. 아, 근데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게 너무 기쁜 일이다. 네. 이거 한 표가 더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예, 아빠 나는 이준석이 좋아요. 아니. 아, 그건 아빠, 아니었죠? 내가 누구 찍을 올 줄 알고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그런 표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 불쌍해서 아, 그분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이준석이라는 이준석이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고3들 투표권 있는. 근데 그런 아들이 지금 방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예. 아빠 토론 봤어요? 응. 이준석 자살골 크크크. 얘가 저 사실 1, 2차 토론회 때 왜 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좀 나왔느냐? 그렇죠. 좀 더 공세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준석이 오늘 열심히 했지만은 예. 자살골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보수의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 자제분은 그래도 다행인데 네. 이준석 유의 일배 그다음에 그 정광훈 유의 이 극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수로 만들어서 상대하는 소수 퇴출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더 극단화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유연화시켜야 돼요. 이게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스킨헤드족이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난리쳤잖아요. 네.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중도 보수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제도권에 대해서 품어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하고 쟤는 인간한데 고립시켜서 어디 뭐 저기 뭐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적 공기를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예, 뭐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 그래서 설득의 저기 과정이랑 예. 이준석은 대선 후보 그만두고 일로 와. 신은기하고 저하고 둘이서 네. 매일 토론해드릴게. 네. 그게 이제 그 TV 토론이라는 게 이번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 세 번은 너무 적어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리고 네, 저기 네. 토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20% 넘는 네, 후보들만 모아놓고 네. 맞아요. 했으면 그렇게 좋겠다. 아니 두 명 정도만 그렇죠. 미국처럼 그 주제 없이 그냥 니들끼리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어라. 뭐 한 사람당 30초씩 예. 발언하고 또 30초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규칙만 남겨놓고 예. 뭐 이렇게 규칙이 복잡하고 그리고 난해하고 사회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너무 오늘도 조금 중간에 뭐 아까 사회자가 처음에는 되게 안정감 있게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좀 잘하셨다고 보는데
후반에 가가지고 이제 그 주도권 토론에서 약간 좀 삐끗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 형식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자가 권위가 없으면 끼어들 수가 없죠. 그렇지. 아니 사실 여기서 국가 원로급 좌우가 아닌 네. 국가 원로급 이런 사람들이 사회 보면서 네. 사회자가 개입해서 사회자하고 그 후보하고 그것도 토론도 해보고 아무나 사회 보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손석희 같은 사람이 봐야 돼요. 그렇죠. 이 토론의 메커니즘도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예. 근데 모두가 다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분이 하거나 아니면 박영식이가 아, 좋아.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이준석 후보님, 응. 잠시 경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경고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주세요. 예, 마이크 내려주세요. 예. 청소년들이 자, 보고 지금 그 발언 사과하십시오. 예. 지금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발언 사과하십시오. 예. 사과하지 않는 순간 토론 재개 못하겠습니다. 예. 당장 사과하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두 명이 그렇게 결국에는 유력한 후보가 될 텐데 네. 네. 그렇지 않고 왜 4명까지 와가지고 게다가 원내 정당도 아닌 정의 민주노동당 아니 제가 민주노동당 무시하는 네, 게 아니라 네. 이러다 보니까 토론이 뭐 그냥 형식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또 어떤 철학의 차이를 예.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 황교안이 너무 억울하겠어요. 황교안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예. 상대방 후보가 뭔 얘기를 하면 말이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나가야 됩니다. 예. 뭐야 그게 대체. 예. 야. 안타깝면 양자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네. 예, 이번에는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라리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토론에서도 뭐 그 내용적으로는 막 그렇게 들을 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집중도 있게 그렇죠, 그렇죠. 뭔가 굉장히 밀도 있게 그 토론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저 박근혜 이 얘기로 좀 저희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언바 생가를 가셨잖아요. 네. 박정희, 유경수 생가를 갔고 또 이명박을 만나서 김문수 후보는 뭐 이준석을 잘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한 이 전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한 단일 압박이죠. 카드이기도 하고 보수 결집의 카드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딱 그 두 가지 이유인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결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아이고 뭐 저런 영감들 나와야지 표가 도움이 되겠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표에 도움 됩니다. 정치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똥 묻은 표도 한 표고 뭐 묻은 표도 한 표고 50원도 한 표고 다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그 전직 대통령들이 네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나와달라고 해서 모습을 드러내주면 뭐 이분들한테 한 자리 줄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사실 이득될 게 많이 없잖아요. 피곤하고 귀찮고. 뭐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 민원이라도 청탁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의 민원이요? 네, 뭐 야당 대표 되더라도 또 내가 또 법적으로 걸리면 와서 또 대모라도 해주겠지. 네. 이런 기대도 있는 거예요. 패거리 심리죠.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소환이라는 게 결국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수 결집과 이준석과의 단일화? 근데 이제 김문수가 말이죠. 이명박은 왜 만났으며 이명박은 인기가 없어요. 아니 김문수가 이명박하고 만나가지고 반갑게 상봉하는 그걸로 해서 표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만나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고 보수진에서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이번 대선은 포기했고 네. 대선 이후에 당권을 놓고 어떻게 김문수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관심인 것 같은데 네. 그건 뭐냐 40% 넘게 지지율을 받으면 석패했다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권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40% 얻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다. 모든 전략은 우리 김재원 최고 머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요? 대구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참.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는 이미 끝났고 예. 다만 국민들의 아주 혐오를 더 짙게 만들었다 이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당은 싹 없어져야 된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맞다. 같습니다. 저기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그 전광훈은 왜 그 원상 폭격을 시켜가지고 그 원산 폭격 머리박아 그 최초로 보도한 데가 평화나무입니다. 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늘 숨소리까지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내용의 그 맥락을 보면은 네. 그 전광훈이 이제 집회를 위해서 네. 그야말로 그 사활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 점점 줄어. 윤석열 탄핵 파면 이후에. 아.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253개 지역구 같이 국회의원 지역구처럼 네. 253개 점 조직을 만들었는데 예. 그게 자유마을이야. 예, 예. 근데 광역 단위로 보면 한 20명이 대표거든요. 예. 20명 대표를 연단에 부릅니다. 음. 그러니까 작정을 했던 거지. 오늘 여기 혼자 온 사람 아니고 데리고 온 사람은 들어가. 근데 혼자 온 사람 나와. 그리고 머리 박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광훈도 코너에 몰렸죠. 예. 지금 사람 수는 점점 줄고 당연히 헌금 액수도 줄고 네. 이런 와중에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구속될 위기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짜증이 신경이 나서. 짜증났고요. 예. 신경이 예민해졌고 예. 또 그 예배 중에는 예. 김용민이를 또 비난했습니다. 아, 또 그래요? 네, 자기 모니터한다고. 예. 참 평화나무 계속 면밀히 취재해 주시고요. 네. 요 머리바가 스토리를 잠시 김용민 이사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두 분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박진영 TV 또 가보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저희가 근데 몰랐어요. 보내드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예, 예. 지금 나가면 됩니다. 네. 아, 예.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예, 저는 잠시 야식 타임, 후식 타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길게 하네. 아유,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예.